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문제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거 우리도 방역을 하고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재봉쇄한다느니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거는 뭐 접어두고 참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파트너들을 또 교체했습니다. 이 박지원을 보내고 이인영을 보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보내서 삼톱, 즉 모두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사람들. 박지원 국정원장이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돈을 직접 전달한 것 때문에 2년의 징역을 살한 것도 있습니다. 사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불법적으로 가져다 준 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포돼서 징역을 살았는데 그 불법적으로 족 수장에게 돈을 준 사람은 국정원장이 됐죠. 전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은 상당히 좋아합니다만은 어쨌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족 수장에게 몰래 돈을 줬다는 그 이유로 구속됐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 원장인데 그 박지원 원장이 지금 국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북한과의 문제를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원장의 그 모든 이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대북 감각 그리고 많은 정보, 김정일과 만났던 아주 돌파했던 그 어려움을 돌파해 가지고 그 실행을 시켰던 그런 박지원 원장이 마지막 2018년 봄날에 4월의 봄날처럼 돌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을 거기에 보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원장은 그런 건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장을 전격 교체해서 가장 믿을만하다는, 즉 대북통이라고 하는 박선원이라는 차장을 거기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교체했습니다. 박지원 원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D100일이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때 이제 6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2달 동안은 임계 인수하는 기간이지 대통령의 임무, 업무를 또 다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미 당선된 대통령에게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에게 모든 권력과 모든 거 다 임기하는 기간을 2달로 잡은 건데 그것도 자기가 정치하고 하는 걸로 아마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직 6개월 남았다. 이 6개월 동안 국정관리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3개월 남았나 마나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북한 문제, 이 종전선언을 비롯한 이 북한 문제만 매달리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는 1차장을 전격 교체해서 박지원 원장과 함께 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든지 아니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유연한 태도로 나올 수 있게끔 그 마지막 역할을 아마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실렸는데 국정원 북한 파트 교체 승부수 던졌다. 임무는 북한 설득. 아니 박지원 원장이 설득 못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특사로 김정은이 만났던 사람도 설득 못했는데 과연 박선원이라는 1차장 직함을 가지고 김정은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없습니다. 종전선언, 미국과 지금 한미 간의 종전선언 문구가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고 있고 이미 조율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발표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 해봤자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기존 체제를 놔두고 남북 중미가 만나던 아니면 우리 한미 북이 만나던 이렇게 만나서 3자든 4자가 됐던 상징적으로 선언만 발표하는 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이 쓰고서 말을 하지 않는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나 그리고 대남 사이트 이런 해외 언론 사이트에 민족 자주는 통일 문제 해결의 열쇠다. 민족 자주. 민족 자주가 뭔가 자주적으로 외세 간섭 없이 우리끼리 만나서 하는 게 이 만남의 열쇠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전선언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 허수아비 같은 곱깍대기 같은 종전선언 이제부터 휴전협정을 전쟁 정식 협정으로 바꾼다. 종전을 선언한다. 이런 선언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건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 적대적 관계
해서 적대시 정책 처리하라는 것이고 한미연합훈련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종전선언 해봤자 누구 좋게 누구 사진이나 찍어주겠다고 그따위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찍고 말하고 미국산 앵분새우칼을 그만두라고 그만큼 김여정이 이야기하고 김정은이 이야기해도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노력은 심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도 종전선언이라도 하나 임기 내에 해야 김정은과 약속했던 거 단은 아니라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김정은이 2018년 4월의 봄날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김여정이가 이렇게 말했죠. 다시는 4월의 봄날과 같은 그때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당신들이 하는 태도에 따라 4월의 봄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엄청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들에게 달려있다. 못을 박아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종전선언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국정원 1차장을 교체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설득시키려는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제는 남은 임기 석 달 동안 그냥 국정 안정되고 그리고 이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도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매달리는 것만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직업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는 이미 뭐 다 건너가기 전에 뭐 다 끝난 거고요. 청년들이 고심하는 것, 일자리 문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준다. 그 국가가 할 수가 있나요? 이미 실험해보면 다 파탄됐죠. 소득주도 성장한다기다가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엉망이진창이 돼버리고 오히려 소득을 높여준다고 8,000원, 9,000원 하던 걸 10,000원 높여주니까 알바생들 다 잘려나가고. 청년들이 바라는 건 기득권 세력들. 자, 나는 누구 하나 찍어서만 조국 전 장관 그 자녀들 하는 그 꼬라지 다 봤잖아요. 그 곽상도 아들 이번에 터져서 그렇지 그 전에 곽상도 전 의원이 그걸 자기 입으로 스스로 밝혔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았겠습니까? 이런 게 터질 줄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곽상도와 같은 저 아들 50억 받은 거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청년들입니다. 이런 사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청년들입니다. 이걸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 청년들의 소박한 심정을 희망을 짓밟지 말고 북한에 매달리는 거에 10,000분의 1이라도 청년들한테 관심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젠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설득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모를 다 겪었던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파탄됐다고 책임 물을 사람 우리 국민 중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을 더 잘 알게 됐고 그리고 다시는 북한을 상대할 때 거짓말이나 환상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국가와 같은 그런 제도를 북한에 만들어주겠다고 USB를 넘겨줬다가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물거품이 된 그래서 김정은의 분노가 크고 북한의 분노가 크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도 내년 3월 9일이면 대통령 바뀌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청와대 청원을 냈어요.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백신 패스 확대 정책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능한 정부, 백신 패스 결사 반대 4가지 이유. 중학교 학생,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함부로 보면 안 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돈 많이 달라. 이게 아니다고요. 사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불공평한 사회를 없애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 타파. 이 기득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권력과 돈과 권력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눌리고 자기 자식들 문제 거기에 개입해서 해결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되고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아직도 이 낡아빠진 기득권 세력 그걸 타파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청년들인데 이 청년도 마찬가지죠. 야, 좀 대단해요. 이 청년 대구 수성구에 산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A군은 26일 날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글에서 백신 패스 확대 정책을 처리해달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달갑지 않은 상황.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우나 가서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냐?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 보여달라고 했는데 좀 없었거든요. 나이가 이만큼 되고 나는 2번 아스트라제네카 다 맞았다. 안 된대요. 그 확인서 가지고 오라.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서 해달라니까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딱지를 붙여줍니다. 백신 2번 맞았다는 거 그 주민등록증에다 붙여줘서 그거 가지고 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집사람은 못 들어가고 사우나에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가 혼자서 사우나 못 가잖아요. 백신 안 맞았으니까. 오늘 백신 맞았는데 어떻게 빨리 가서 맞아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맞았는데, 아파서 못 맞았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이 그 이유를 4가지 밝혔는데, 참 우리 고등학교 이 학생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능하죠. 단 한 가지도 뭘 해결한 게 없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까지 했다고 하면 뭐 거기 나오는 거 많죠. 안보 파괴, 부동산 파괴, 다 모든 게 그냥 공정 파괴, 정의로운 사회 파괴. 왜? 우리가 이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자기 식구만 끼고 도는 사람 다 봤잖아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 추미애 전 장관이고 그리고 대깨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금 신문, 언론,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나올 사람도 아닌데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친문, 송영길 대표의 이름을 빌린다면 대깨문. 그들이 만들어서 끌어내 이 대통령에 나서도록 했다는 것이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